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올해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중요한 소소경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소소경제의 전문가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워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날씨도 추운데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막 나오니까 좀 우울해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안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 경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더 강조해서 우리가 소소경제 주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이야기. 오늘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동화 구연을 연습해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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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그치. 네, 맞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도끼를 연못에 퐁당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이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내 도끼.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못에서 펑 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은 반짝반짝이는 금도끼를 들어 올리며 나무꾼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나무꾼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금도끼가 내 도끼가 아니라고? 원래 금도끼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상한데? 아니, 돈비 매니저님, 이게 말이 돼요? 요즘 금값이 얼만데 이렇게 솔직해서 대체 부자가 되겠어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누구나 금도끼 갖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아무나 내 것도 아닌데 가져가면 잘못하면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오늘은 금과 관련된 재테크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을 진행했었던 사연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데 제가 하면 돈을 잃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것 같아서 투자는 관두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가 금테크로 재미를 쏠쏠하다면서 금펀드를 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금테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 네. 상담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테크, 금 이야기하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요. 네네. 금테크가 뭡니까? 금테크는 말 그대로 금과 재테크의 합성으로서 뭐 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는 안전자산과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익률은 뭐 이렇게 높낮이는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자산의 경우에는 수익률은 높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손실의 격차가 네.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그렇죠.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금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금 시세가 매일매일 변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 시세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에 따른 매입과 우리가 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재테크에서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에 대한 공부, 네네네. 그다음에 금에 대한 관심 이게 어떻게 보면 금테크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에 대한 관심, 네네. 저도 관심 많습니다. 금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금속 물질 중에서도 되게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네네네. 또 이렇게 늘어나는 성분이라고 해서 연성, 뭐 연신률 이런 말 쓰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가공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보석률도 오래되고 네. 또 다른 그 화학적 반응이 적으니까 오래 둬도 변색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집에다 금 두면 좋다. 뭐 부를 온다. 이런 맞아요. 말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금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또 뭡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화두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처럼 좀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고 또 이제 경기가 올해도 또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우리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럴 때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중에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범생이 마음이 좀 작아서 네네. 안전한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에는 그럼 대표적인 주자들이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좋은데 네. 바로 달러, 그리고 금, 그리고 채권이 있는데 오늘 채권 얘기는 조금 배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달러가 있고 금이 있는데 그럼 어디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은 반대로 낮아지겠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금 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달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관심이 또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 시세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현재 달러 가치가 많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보니 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안전자산 쪽에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 달러는 금을 이렇게 그 비례해 가지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반대네요. 달러가 이제 올라가면 금이 내려가고 금이 올라가면 달러가 내려가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를?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우리 글로벌 그 경기 위기, 경제 네. 위기, 경제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는 상승기에서 조정기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달러의 가치가 네. 초강세였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킹달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였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풀 꺾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대체 상품이었던 금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새해 들어서 그 온스당 달러의 온스당 그 가치가 1,840달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최고치를 찍었다. 아유,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이 자기의 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올해 아마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매니님 얘기 들으면 예. 당장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으면 네.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금에 막 뭐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 금테크를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막 뭘 하시면 안 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 갖고 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 투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금 투자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투자를 안 해봐서. 네, 대부분 금 하면은 뭐 우리가 그 두꺼비. 뭐 맞아. 이제 열쇠. 예, 맞아, 아니면 맞아. 뭐 우리 황금 열쇠.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금괴. 뭐 금리빨 빼고 뭐,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실물로 가지려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금 하나 정도는 집안에 있어야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실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실물로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10% 마이너스를 보고 시작할 수도 있다. 맞네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금테크를 하기 위해서 금을 막 실물로 샀어요. 그거 다 어디다가 두실까요?
구들장 밑에?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 금 잘 있나? 퇴근하고 와서 내 금 잘 있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또 보관을 해야 되게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면서 보관 수수료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금고를 사면서 거기다 넣어놔야 되니까 또 금고값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실물로 사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하시고 저는 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나? 그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고전적인 투자, 네.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팔고 해서 시세를 누릴 수 있는 골드바 투자 방법이 있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은행에서 우리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금통장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네. 세 번째는 KRX 금시장 거래라는 또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투자가 네. 있겠고요. 또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금 ETF 펀드, 그다음에 금 펀드 이렇게 5가지로 좀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물로 거래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군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골드뱅킹이라고 딱 하는 거 네네. 아주 되게 확 와닿는데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드뱅킹은 그냥 말 그대로 금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장이 금으로 돼 있나? 네. 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 통장에 금을 넣는 거죠. 금 계좌. 그래서 금을 현물처럼 우리가 현금처럼 구매해서 저축을 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계좌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놓게 되면 국제 시세 및 환율을 맞춰 가지고 해당 금액만큼 우리 그 금을 자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금 계좌에 그 그람 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골드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매 그 금액 그람은 0.01g부터 가능해요. 그래요? 그리고 0.5g, 1g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고식 거래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골드뱅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우리가 골드바를 받고 싶어요. 네. 그럴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가 원화가 아니라. 그래서 골드바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또 내야 돼요. 많이 냈다. 10%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네. 또 잇따라 보니까 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골드뱅킹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무형의 어떤 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마치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무형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은 더더욱 이제 그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 거래를 직접 하려면 어떻게 금시장을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금시장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금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사과나 배를 고르는 것처럼 금을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고르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 실물 투자, 네네. 실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투자가 바로 KRX 금시장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RX 금시장 거래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금 현물 거래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놓으시고 거기에서 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금 투자도 그냥 매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어요. KRX 한국 거래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주식처럼 개별 종목을 우리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량은 1g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액 투자로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요즘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KRX 거래소에다가 이 저축을 금을 사서 이렇게 주는 세뱃돈으로 금, 옛다금?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래 수수료도 0.2% 내외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과세가 된다라는 부분.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요? 그다음에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면제가 되고요. 네. 배당소득세 면제. 네. 그다음에 우리 또 뭐 관세 이런 부분들의 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KRX 금시장 거래 요건 좀 관심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KST가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게 또 KRX 우리 금거래 투자다, 시장 거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보는 단어라서 KRX 금시장 거래. 코리아하고 익스체인지 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거래소인데 이 네네. 안에서 금을 거래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 이 보통 이 금 펀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 맞습니다. 펀드에서는 이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뭐 투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 보죠. 금 펀드의 경우에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아마 펀드 우리 네, 그 교육 네, 네. 펀드 그 교육 관련된 받았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그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금 펀드의 경우에도 우리 일반 적립식 펀드처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 관련된 회사, 뭐 금광회사라든가 금 관련 회사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상품에 여러 개의 회사의 주식을 넣어놓고 운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 네, 이 네. 금펀드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개 관련된 금광회사라든가 금 관련 회사들을 넣어놓고 그걸 운용을 하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펀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년 운용 보수가 발생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매년 운용 보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또 운용 보수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네, 예, 네. 그래서 장기 투자로서는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 시세하고 금광회사하고는 또 별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신중하게 좀 네, 고려하신 후에 아, 금펀드에 그렇군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금 펀드 그래가지고 네모난 금, 동그란 금에 한 줄 알았더니 이게 회사군요. 맞습니다. 회사에다가 예. 투자를 하는 거고. 네네네. 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소개해 주실 만한 투자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네. 바로 금 ETF. ETF. 예, 아, 금 자꾸 나오네. ETF 어려운 펀드. 네. 예, ETF라고 하는 것은 상장 지수라고 하거든요. 아, 상장 지수.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금 관련 회사의 펀드로 운용하는 방법이 바로 금 ETF 펀드다라고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금 ETF 펀드는 우리가 현물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다음에 금 ETF 펀드에는 해외와 국내로 아, 네.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국내 ETF 펀드는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하고 또 타이거 골드 선물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용 보수가 있고 매매 수수료가 있지만 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주식처럼 사고 팔기도 굉장히 쉽다. 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고 해외 ETF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연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부과된다라는 점 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런 그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이게? 제가 그 상담한 고객 중에서는 월 20만 원씩 5년간 투자해서 ETF 펀드에서 20% 정도, 그래요? 60% 정도 60%나? 수익을 거둔 적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금펀드에 가장 중요한 게 관심, 관심.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금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은 금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시간에 금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된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에 금 같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금 같은 이야기.